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우리 주머니에 돈 지키는 얘기, 그리고 또 돈 썼을 때 보람차게 쓸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모델 3가 2017년 3월에 미국에서 발표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5년하고도 거의 7개월이 지났네요. 출시된 지. 6년이 다 돼갑니다. 6년이면요. 풀체인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나오고 다음 세대가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랜저처럼. 그랜저가 2016년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자, 이제 와서 신모델 곧 발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랜저는 정말 잘 팔린 모델이고 잘 만든 모델이었는데도 6년 조금 지나고 나면 만 7년 못 채워서 풀체인지 돼야 됩니다. 이게 업계의 순리입니다. 모델 3는 5년이 넘었는데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곧 있으면 6년인데 가격이 오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러면 팔리면 안 되잖아요.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줍니다. 2022년 상반기에만 21만 9,300대? 22만 대 정도가 나갔습니다. 모델 Y는 30만 대 정도가 나갔고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것도 상하이의 기가팩토리가 봉쇄 조치로 생산을 제때 못했던 것까지 감안하면 원래는 30만 대 정도는 판매됐을 건데, 공급이 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수치가 많이 줄었다 하는 게 22만 대입니다. 이제 6년 되고 곧 있으면 풀체인지에 들어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 차가 이렇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바볼까요? 이렇게 개발된 지도 오래됐고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살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죠. 경쟁 모델이 딱히 없다. 그래, 이게 제일 가격이 올랐다고 한들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성능 더 좋은 거 많잖아요. i4 M50 보니까 드래그에서 이기더구만. 살짝 이기더구만. 주행거리 그만큼 나오는 차들이 이제 있는데 아니 왜 전기차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차별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하드웨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테슬라가 OTA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대단하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니까 다른 제조사들도 빠르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업계 엔지니어 계신 분들은 OTA 기술이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는데 이걸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 타이밍 이거가 중요한 건데 다른 제조사들도 OTA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기차 시대의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그 이전에 소비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면 격차가 벌어졌더라도 그 격차를 잘 유지하면서 적어도 따라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살짝 부정적이긴 했으나 그래도 못하진 않을 거다. 최근 들어서는 야 진짜 못하는구나. 이거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하드웨어만 만들었던 내연차 회사들이 갑자기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혀 새로운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통합 제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의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상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면서 앞으로의 완성도, 미래 시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하나씩은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자, 지금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요, 캔통신을 이용합니다. 이 캔통신은 1980년대부터 잘 사용하던 겁니다. 자동차가 동력, 이동수단, 엔진 변속기, 그리고 기타 창문 내리고 열고, 또 오디오 끄고, 이런 기능에만 국한이 돼 있다 그러면, 린, CAN-FD, 혹은 프렉스레이 같은 전통적인 프로토콜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보안 성능 뛰어나고, 오류 없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2003년서부터 시작된 자율주행의 움직임이 2007년, 8년을 넘어오면서 다른판 챌린지에서 앞으로 이렇게 원래는 군용으로 개발돼서 군사용으로 자율주행을 좀 하려고 했다가 상용차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자율주행이 포텐을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자율주행 전 단계로 자율주행 보조라는 게 시작이 됐죠. 레벨 2. 이 레벨 2만 해도요. 레이더, 카메라, 심지어 라이더까지 들어갑니다. 퓨전 센싱을 통해서 너무나 복잡한, 그전에는 그냥 전기 저항 신호만 받아서 노드에서 차례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신호만 인식하면 됐었는데 스위칭만. 이거는 디지털 신호가 막 들어옵니다. TCP/IP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이더넷. 통신 프로토콜에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럼 통신 프로토콜의 개혁인데 이게 기존 자동차에서 왜 실리기가 어렵냐. 여러분 그 디지털 가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요. 그냥 욕만 먹으면 됩니다. 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센터 불나고 욕 좀 얻어먹으면 물론 그 오류로 인해서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생겼거나 정상적인 운행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심각하게 소비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답답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자동차는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가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조금 수정 보완할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 보완해서 OTA로 수정 보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출시를 한 다음에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일반적으로 디지털 가전,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업계들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문제가 다릅니다.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때 안전에 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제조자에게 안전과 관련된 무한 책임이 지워지는 품목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공산품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늘 하던 캔통신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이 기존의 자동차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은 오로지 이동수단, 오로지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된 거기에 최적화된 통신 프로토콜이라 외부에 의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자율주행을 하고 그리고 보다 확장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마이컴수를 줄이고 중앙 집중식으로 통합 OS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동차의 모든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IT 그리고 AP 관련된 부품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하고 안정성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이걸 출시 전에 다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더군다나 자동차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만들던 기업들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행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건 자동차의 ECU, 연료량을 조절하고 분사 타이밍을 조절하고 TCU, 변속기의 체결, 속도, 슬립량, 변속기 안에 있는 클러치 브레이크의 동작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모터 제어도 했지만 주로 액추에이터 수준 단계의 제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기본적인 전기전자 기반의 전기 모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라는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로 기름을 떼서 그 기름을 조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터리의 전류량을 조절하고 약계자를 제어하고 그리고 발열 제어, 배터리의 온도를 제어하고 충전량, 회생제동량을 제어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통합 제어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AS 센터에 오지 않고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날려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해결을 한다. 전혀 안 해봤던 겁니다. 이걸 갑자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내연차 업계들은 해보지도 않아서 하는 것도 도전인데 완성화된 걸 내놓으라고 하니 선뜻 이게 될 리가 없었던 거죠.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기업이고요. 2003년도에 마틴 에버하드, 마크 타페닝이 이북을 개발하던 개발자였습니다. 2004년에 대주주로 들어온 일론 머스크는 집2 그리고 엑스닷컴, 페이팔과 합병한, 그래서 페이팔을 이베이에 인수합병시킨 일론 머스크가 세운 결제대행 온라인 관련된 그 기업 이름이 엑스닷컴이었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핵심이었던 스트라벨도 스탠포드에서 역시 전기전자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기차를,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자동차가 18650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내연차를 대체해서 환경에도 기여하고 미래에 맞는 모빌리티를 만들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었던 회사였죠. 그래서 다듬어서 모델 S를 거쳐서 완성화된 포맷까지는 아니지만 미래 전기차는 자율주행과 합쳐져서 그리고 또 통합 OS를 통해서 세 개의 레귤레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마이컴수 막 70개, 80개, 100개 쓰지 않아도 제어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OTA를 기반으로 지금 5년이 넘게 6년 가까이 계속 수정 보완해서 완성도를 훌륭하게 높여놨습니다. 지금 모델 3, 모델 Y에서 중요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지적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죠. 이미 통합 OS를 적용하고 거기에 맞는 AP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싣고 이제 곧 있으면 FSD를 상용화하기 직전에서 이 변화된 통신 프로토콜에 맞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자동차를 타게 되면 밖에서 보기에는 단차가 보이고 밖에서 보기엔 승차감이 정말 개떡 같고 무슨 자동차가 이 가격에 이 돈을 주고 사느냐 하겠지만 실제로 그 자동차에 몸을 싣고 몇 개월, 몇 년 타다 보면 다른 자동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신뢰할 수 있고 전혀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동차와 다른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통해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를 테슬라가 내주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모델 3를 대체할 자동차는 테슬라가 다시 내놓는 신형 모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럼 지금 내연차가 선보이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전기차 가장 많이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기업이 폭스바겐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는 좀 열애로 하고, 폭스바겐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대중 전기차 라인업이거든요. ID4, Q4 이 대중 라인업입니다. 자, 폭스바겐의 CEO가 최근 경질이 돼서 교체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의 100조, 하드웨어의 100조, 200조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생태계를 바꿔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A서부터 G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MEB에서 처음 시작한 ID4 Q4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얹어보니까 기존에 해봤던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과 그들이 설정해 놓은 로드맵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이런 성과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그 성과에 다 미달이 돼버렸던 거죠. 뭔가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례로 ID4Q4의 스마트 커넥티비티, 스마트폰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이 기능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져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 아니죠. 폭스바겐의 내연차들도 되는 겁니다. 아우디의 내연차들도 이 기능이 됩니다. 근데 왜 전기차에서, 그것도 최신 플랫폼에서 이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소프트웨어 1.0, 1.2, 2.0으로 발전하는 그들의 로드맵상 1.0을 적용해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를 얹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걸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작동하면서 다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기능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안전 소프트웨어도 오작동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스바겐이니까 이 모양이다가 아니에요. 과거의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자동차에 적용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가려면 이런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게 필수적인데 지금 다른 내연차들은 이런 과정의 초기 단계,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원래서부터 OTA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빠른 수정, 빠른 개선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내연 자동차의 자동차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ID4Q4에도 OTA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OTA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OTA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OTA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델 3, 모델 Y는 일주일에 두세 번도 수정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들은 가뜩이나 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진입을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자동차는 특히나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할 수도 없는데, 큰 마음 먹고 시작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완성도의 수정 개선을 OTA를 통해서 빠르게 이뤄나갈 수 있는 베이스조차 지금 갖춰져 있지 못하니까 출발조차도 5, 6년이 뒤져 있는 데다가 이게 수정 보완 개선될 수 있는 그 속도마저도 몇 배나 느립니다. 저희가 내연 자동차가 선보이는 전기차와 테슬라의 전기차가 7년 정도의 격차를,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모델 3는요, 6년이 다 돼가는데 판매량의 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팔립니다. 소비자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 가격을 주고 사서도. 내연 자동차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코나 EV, 니로 EV가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몇 개월 빠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자동차의 가격을 테슬라처럼 2천만 원씩 막 1,500만 원씩 올려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풀체인지도 안 하고 가격을 올려서 그래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 제조사는 아마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서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판매량이요? 안 봐도 바닥을 치겠죠. 이게 지금 내연자동차의 전기차와 테슬라의 격차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압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질 겁니다. 올리버 집세 회장과 토요타 아키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과 전망 그리고 시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내연차는 더 가야 되고요. 하이브리드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혜택을 주겠습니다. 전기차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전기차 무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올리버 집세 회장이 내연차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탈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 선언입니다. 전기차에서 이 방식대로 우리가 테슬라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겠으니 전기차 시대가 늦게 오거나 내연차 시대가 좀 더 지속돼야지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패배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전기차 시대가 빨리 안 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데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가격 알아서 내려올 거고 수요 확대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이 순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코비드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몇 가지 이슈만 발생을 해도 원자재 문제,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전력 관련된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그래서 따라가기 힘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이 첫 번째가 전기차의 수요 확대, 전기차의 대중화, 생산량 확충 이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에 누가 빨리 도달하느냐의 싸움에서 테슬라가 엄청난 격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만들질 않습니다. 내연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의 규제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대량 생산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내연차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내연차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동수단으로 발전해왔던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복합적인 모빌리티입니다. 거주공간 플러스 이동수단 플러스 자율주행이 합쳐지게 되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이동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내연자동차들이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대량 생산해 본 적이 없으니 기존의 대량 생산 경험이 그닥 크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테슬라처럼 대량 생산을 빨리 해서 25%, 30% 이렇게 많이 남겨야 공장도 설립하고 또 시설도 확충하고 또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판매해가지고 겨우겨우 내연차 판매하는데 보통 10% 정도 남습니다. 그 이하예요, 다. 많이 남는 게 10%인데 전기차를 판매하니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 새로운 걸 안 해봤으니 개발비 투입, 투자 이런 거 감안하니까 10%는커녕 5% 남기기도 쉽지 않은 제조사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면 차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내가 웃는 게 아니라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되고요. 전기차는 내연차에 필요 없는 엔진, 변속기 그 외에 많은 부품들이 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들거나 이거 생산 조립하는 노동자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GM에서 얼마 전에 스트라이커를 일으켰던 이유, 그리고 노조에서 전기차, 내연차와 혼류 생산을 하라고 고집하는 이유, 혹은 수요 확대 조절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기존의 노동자들이나 개발자들의 밥줄이 걸려져 있어서 그들이 직장을 잃거나 일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내연차 왕국을 통해서 거대한 배가 됐는데 이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려고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관성이 정말 커서 방향 전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방향 전환을 아예 못한 제조사도 있고 이제 시작한 제조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는 제조사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소프트웨어. 전기차는요, 소프트웨어가 80은 차지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잘 제어하고 조율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 돼요, 소프트웨어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오류를 없애는 과정이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적어도 5, 6년 정도 실제 사용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서 개선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가능한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다른 제조사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테슬라만큼 빨리 한다고 해도 5, 6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보통 후발 업체들은 더 걸리면 더 걸렸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OTA를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뻔질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수정 보완 개선됩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합 OS를 얻기도 힘들고 또 보다 적극적인 파워트레인까지 정밀하게 OTA를 조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2025년, 2026년에 저희가 통합 OS로 갑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얻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되면 테슬라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17년도에 모델 3에서 이미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한 제조사 테슬라와 2025년도에 시작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OTA를 통해서 수정 보완 개선을 통해서 완성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제조사가 몇 년 차입니까? 한술적으로 계산해도 8년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그 외 제조사의 전기차를 비교하면서 7년, 8년 교실 격차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발한 그 이전에도 테슬라는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원래 그 이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의미한 완성도를 갖춘 모델이 모델 3라고 봤을 때 그것도 상당히 늦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몇 개월 동안 6년 가까이 수정 보완을 통해서 완성도를 이끌어 나간 거고 이제 다른 내연 자동차들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혹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2025년. 로드맵상 그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모델 3가 정말 무서운 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 게 이렇게 5, 6년 동안 완성도를 높이고 다듬어진 소프트웨어와 그래도 자율주행 지금 FSD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의 성과도를 갖춘 그 다음 모델 2 같은 모델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무서운 차들은 이런 차들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테슬라 모델 3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그 정도의 전기차의 통합 OS 정도를 실현한 2025년도에 이미 테슬라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세상을 바꿀 만한 진정한 의미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같은 전기차가 나올 준비를 지금 마쳤다라는 거죠.
모델 2 같은 전기차 얼마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차들이 정말 소름 돋는 게 무슨 포인트냐면 이런 차들은 고급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차들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사람들, 대중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만큼 가장 자동차 시장의 밑단을 파고들어서 이들의 자동차를 사용했던 그동안의 관성과 습관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차들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차, 보통 일반인들이 4, 5천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뭐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기차가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와 완벽하게 진보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이전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던 그런 전통적인 사용 방식과 전혀 다른 사용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카라이프를 창조해버리면 다른 제조사에서 미들레인지, 그 다음에 럭셔리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제조사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 현대기아가 하드웨어 잘 만듭니다. 전기차에서 뭐 세계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예. 지금 테슬라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예, 지금 모델 3, 모델 Y만으로도 경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하는데 주력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또 새로운 세대에 맞는, 그리고 또 한 번 모빌리티 시장을 견인할 그런 새로운 규격의 전기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기존의 룰과 가치, 판단 기준은 또 완벽하게 바뀌게 되겠죠. 현대가 좋은 평가를 받고 호평을 받았던 건 자동차를 평가하는 룰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걸 누가 바꿔놨냐면 테슬라가 바꿔놨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현대가 그에 필적하는 하드웨어적인 결과를 보여준 건데, 지금 현대의 문제가 뭡니까?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다른 제조사보다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전기차가 80%가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희망을 거는 건 하드웨어가 일단 잡히면 소프트웨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제조사보다는,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제조사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딱 거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기술이 몇 년 차입니다, 뭐 그 격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하드웨어,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게 되는데요. 전기차가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설이 되고 또 다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거의 승부는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대중화가 안 되면 이런 시나리오는 뭐 다 안 맞게 됩니다. 2030년이면 뭐 대략적으로 전기차가 30% 이상을 점유하지 않겠느냐, 40%까지 보는 분들 계신데 또 몇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그때가 됐는데 20%도 도달하지 않았고, 상황이 이러하니 내연 자동차 퇴출은 뭐 한 2040년까지 미루겠습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된다면요, 다른 전국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을 비롯한 내연차 진영, 토요타 학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우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올인하겠다. 이쪽에 우리의 패를 걸겠다. 현대기아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봐. 우리는 전기차 시대에 테슬라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테슬라식의 혁신을 통해 세상을 전기차, 새로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혀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빌리티를 생산하는데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패를 걸겠어 라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가 되고 전기차가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중심이 된다라고 봤을 때 테슬라와 기존 업체 간의 기술 격차를 왜 그렇게 7년, 8년 이렇게 보느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 얘기들이나 상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부분 근거를 들어서 그리고 또 확실한 기술적인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에 불과하다는 점, 이 점 감안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